진짜. 전 느꼈어요. 당신이 찾은 건 제 자네예요. 과거의 선택이 여기 버려진 채 있었군요. 어린, 그게 너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살갗을 찢고 빠져나왔지. 시간의 비늘을 벗겨냈어. 이게 유일한 자네는 아니야. 그리고 기억의 냄새가 나. 냄새만큼 익숙한 것도 없지. 오린, 이런 조각들을 더 찾으면 도움이 될까요? 속눈썹에 찔려 눈이 따가워. 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첫 번째예요. 날 것 그대로네요. 그 신경과 타오르는 번개가 기억나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야만 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다니. 무슨 말이야? 그 시작은 일출이었지. 이걸 견디기 위해 아홉을 떠나기로 결심했겠군요. 그들이 당신에게 뭘 했나요? 필요한 일이면 뭐든요. 하지만 딱 이 한 가닥의 지푸라기는 너무 메마르고 사소해요. 척추에 꽂힌 탁한 칼. 아직도 상처가 따끔거려요. 갑자기 찢어지는 통증으로 제 사명을 끊어버렸죠. 여긴 멸균 상태. 방부제와 고무, 분필만. 나무려 했던 제 의지가 죽은 분노로 벗겨졌어요. 아이오니어는 이 꽃잎 같은 껍질을 신성한 이상 현상과 연결하기 위해 연구해요. 제가 이 시즈꽃의 잔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더군요.
전방의 추방자들이에요. 저것들이 이 시체를 뒤지고 있잖아. 그들이 찾는 게 필요해요. 오염된 리본과 힘줄 같은 선들이 얽혀 있네요. 아리송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암흑 물질과 섞여 있어요. 저는 항상 열려있던 문을 통해 나왔어요. 하지만 올인이 되려고 나왔던 건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러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전체의 마지막 조각을 더해야 합니다. 전 제 생각 속 기억의 윤곽을 그릴 수 있어요. 겹친 사건들의 네온빛 테두리, 순간의 번쩍임. 마치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이 순간들은 연대기의 경로를 거스르고 있어요. 하지만 집중하면 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선명해요. 저의 생기 넘치는 고스트 골이네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골이 저를 마주보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시작한 거겠죠. 지평선에서요. 죄송해요. 이 혼란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더 명확해지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도대체 네 고스트는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인데? 모르겠어. 그가 당신을 싫어했던 건 기억나.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라고. 백스가 접근 중이에요. 골, 이건 그가 아니라 실리카에 새겨진 하나의 관념이에요. 고스트 때문에 아홉을 버린 거야. 이 작은 사기꾼들은 네 지난 상사만큼이나 끔찍하다고. 저기, 말 조심하세요. 그는 아홉에 대해 그리고 당신 우밍에 대해 경고하려 했지. 골은 친절하고 좋은 존재였어. 가꾼 빵 같았지. 난 그에게 도시로 가라고 했어. 그는 죽었지만, 아니, 빛이 단절되었을 때 살해당했지. 그건 사소한 일이었어. 그들은 조심성 없이 네트워크를 움켜쥐고 하늘에서 뜯어냈어. 날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해. 오린, 당신이 말하는 그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골을 집으로 보내려는 제 의도를 알고 우리 빛을 꺼트렸어요. 엄청난 노력이었죠. 전부 우리 작은 고스트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나머지는 인과관계일 뿐이에요. 묵살할 수 있는 여파. 아홉은 물이 필요하면 강줄기를 돌려버리고 그 아래 모든 생명체는 죽게 두는 존재지. 너도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그들이 그런 짓을 한 건 안타깝게 생각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
아이코라, 수호자, 방랑자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케플러는 오르트 구름의 일부예요. 우주라는 심연 위에 솟아있는 태양계의 절벽 같은 곳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소환했는지 알고 싶다면 암흑물질을 이해해야 해요. 방산충 웅덩이를 찾으세요. 방랑자가 먼저 설명할 거예요. 탑의 최근 연구 자료를 쭉 검토해봤네. 암흑물질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죠. 동료의 검토를 거친 데이터는 선봉대가 가진 강력한 지식의 기반이라네. 하지만 우린 그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 내가 날뛰는 백스들을 좀 눈여겨봤는데 이곳의 암흑물질이 뭐랄까 우유를 상하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할까. 암흑물질이 백소유 근처에 있으면 백스들이 집단지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미쳐버리더니 서서히 죽더라고. 암흑물질의 영향을 받아 백스의 연결이 끊긴다는 건 백스의 생물학적 일부가 그 존재를 인지한다는 뜻이군. 맞아요. 3차원으로 제한되었을 때조차도요. 아, 내가 3차원만 고려했군. 우리는 아홉과 연결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들 존재 자체인 암흑물질과 그들이 변화시키는 시간이죠. 보통 암흑물질은 관찰할 수 없고 경험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바람이나 향기를 생각해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감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의 변화는 감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는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 그 종이가 학으로 접히고 있죠. 그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종이를 접을 수는 없어요. 떠도는 느낌을 받거나 무력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표류한다는 표현이 적절하군. 우리가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길을 만들었는지 볼 수도 있겠지. 함께 맞서세, 우린. 수호자, 아이오니언 정착지에 식물이 반응해 성장하는 곳이 있네. 아, 이 상호작용은 특이하군. 카틀레아렉스, 아름다워요. 초차원 물질과 물질적 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진을 더 보내야겠어. 제가 6차원에서 뒤틀린 감각을 되찾고 주기율표에서 피부가 계속 사각으로 변하는 걸 멈출 수 있다면 논문을 한 편 써서 드리는 것도 좋겠군요.
물질만으로 우리가 봤던 시간 왜곡 유물들을 설명할 수 없네.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아홉은 시간 밖에 존재하죠. 그중 하나가 우리 차원에 개입하면 시공간에 균열이 생기고 물체들이 끌려와요. 종이하게 구멍을 뚫는 것처럼요. 그대는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재능이 있군. 이제까지 알아낸 것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아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구름을 걷어내지 못했어요. 아이오니어는 이렇게 말하더군. 지식은 공유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그대는 사절을 그만두고 난 이후로 무엇이 가장 그립나? 제 미디어 파일 컬렉션이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신경 써서 고른 파일들만 들어있거든요. 까치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죠. 재단 반대편에 있는 아홉은 특이점과 연결되어 있지만 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왜 블랙홀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목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면 날 비난할 텐가? 물론 아니죠. 우리 둘은 그동안 운이 좋았어요. 안전한 탑에서 피부 아래로 세상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대의 지식을 공유해야지. 우린 그대를 위한 자리도 미래도 있네. 공부로만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인류에게 가르쳐주게. 미래. 저도 좋아요. 잘 들으세요, 수호자. 전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당신과 아이코라는 향신료처럼 따뜻함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로드는 그가 말할 때 안개가 흐르지만 집중하세요. 로디에게 약속된 것은 반만 진실이며 그의 취약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붉은 잡음 속에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홉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있죠. 저 또한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불가능한 개념이죠. 하지만 어쩌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릴 덜 경계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생각이 있는데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로디의 눈가리개를 벗겨요. 그럼 우리 둘 다 더 명확해질 거예요. 로디 안에 묻혀있는 진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모래처럼 쓸어냈죠. 진실이 그의 앞에서 탑으로 서는 순간 상태는 더 이상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 조각나게 돼요. 이 작은 신기루를 밀크와 큐스 그리고 빛으로 현실화할 수 있어요. 수집하세요. 균수. 빛과 조합할 백시들과 더 필요하다는 말 같네. 전자기적인 간섭 너머로 질문할 거예요. 그렇게 직접 물어도 되나요? 지금은 명확한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여보세요? 내가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로디, 잘 들려요. 오린과 제가 당신에게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전류를 전달할 때 쇠맛이 느껴지나요? 산화된 맛인가요? 아니면 부드럽나요? 당신도 쇠 맛을 느낍니까? 아, 확실히 산화된 맛이네요. 저도 시간에 따라 알칼리 맛이 변하는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건 빙의 후유증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목에 맛을 남기는 거죠. 왜 당신이 여기 있는지 말해줄 건가요? 결정은 당신이 내려야 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조직이 신호를 받았고 그걸 따라왔습니다. 누구와 어떤 거래도 한 적 없어요. 아직은요. 굶주린 사람만이 가시를 삼킨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한 얼간이로 보고 권위에 굴복한 채 눈치만 살피시는 거군요. 하지만 절 잘못 보셨습니다. 당신은 경험으로 말하는 것 같고 당신이 아는 걸 저도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당신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오린이 가끔 까칠할 수는 있지만 그저 도우려는 거예요. 우린 거의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거기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게 보여주시려는 게 그 연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더 알고 싶습니다. 뭐든 알려주세요. 도대체 이게 뭐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릇, 힘의 화신. 한때, 그리고 지금도 올인인 존재죠. 당신 말에 따르면 당신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제가 받아들이면 제게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건가요? 그들은 물리법칙을 통제하고 시간 속을 움직이고 한계 없는 힘을 준다고 제안해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죠. 그런 선물이 있는데 왜 그만두신 거죠?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거래죠. 당신이 얻는 힘과 그걸 사용하는 이유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게 돼요. 그 사실조차 신경 쓰이지 않죠. 의지와 힘을 맞바꾸게 되니까요. 하지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제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건 친절이에요. 만약 아홉이 관련되어 있다면 무엇에 발을 들이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실 제가 어떻게 떠나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가능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결국 제가 제안을 거절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당신은 거래로 모든 걸 빼앗겼죠, 오린 씨. 하지만 그들은 제게서 이미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60m나 되는 높이로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런... 소자, 통신이 들어오고 있어요. 로디가 끌려가는 게 보이시나요?
묶인 상처의 자국이 염소 혼합물로 응고되고 있어요. 냄새가 나지 않나요? 눈에서 느껴지나요? 그만해. 아홉은 가장 취약한 순간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줄 때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언제 요청할지, 언제 받아들일지 알고 있죠. 그게 선택일까요? 아홉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칙 그 자체입니다. 그들 생각에 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전 더 잘 알아요. 잔인해도 로디에게 말해야 합니다. 명확한 선택지를 줘야 돼요. 사절은 빛의 운반자와는 다릅니다. 힘을 부여받지 못하죠. 여행자의 빛처럼 선물로 주지 않아요. 어둠처럼 내재되어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사절은 아홉의 의지를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만 휘두르고 그들의 뜻을 따라야 하죠. 로디가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아홉이 그를 통해 무엇을 할지.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혀들, 시대를 초월한 푸른빛과 보랏빛 플라스마에서 나오는 뒤틀린 언어의 배설물. 하지만 아홉 중 누구일까요? 내행성계일까요? 외행성계일까요? 알아내야 돼요.
이제 피할 수 없겠군요. 로디는 사절이 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사절인지 모르겠어요. 일을 시작하게 한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 긴장된 연결이 느껴집니다. 산성과 캡사이신, 따끔거림과 얼얼한 마비. 견딜 수 있는 오락용 독약 같은 느낌. 그들의 술수입니다. 지식을 주되 그 지식에 지배당할 위험을 함께 심어놓죠. 이는 일직선이며 우리의 변화는 그들처럼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탈출했지만 아홉의 소통은 형편없습니다. 동물들이 사진 속 심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절이 필요합니다. 전 그 끝에서 언어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쳤죠. 그들의 뜻 외에는 아무 의지도 없이요. 그는 사절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를 막지 않는 한은요.
저자,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로디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대화는 유황처럼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건 끔찍하게 들리네요. 대화가 논쟁으로 변하기 전에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로디를 몰아붙였고 그는 언덕으로 사라졌어요. 여기까지 추적했고 신호기를 세워 신호를 보냈지만 답이 없어요. 그를 찾아주세요. 로디의 마지막 위치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찾아볼게요. 오린, 두 분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 가능성, 그리고 그가 되어가고 있는 위험한 경계. 그는 앞보다는 뒤를 돌아보는 걸 더 좋아해요. 자유보다 봉사를 가치 있게 여기죠. 저는 이미 그 실수를 겪어봤어요. 로디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해보는 건 어때요? 그래야겠죠. 사절이었을 때 까다로운 대화 습관에 물이 든 것 같아요. 오린, 도착했는데 로디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냄새가 시간 속에 남아있어요. 황동과 빛나는 모래에 걸려있어요. 알겠어요. 소자? 오린이 저 기념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황동과 모래는 아마 시간 속에 갇혀있는 망원경이고요. 로디가 여기 있었다면 우리도 저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린이 당신을 보냈습니까? 사라졌다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맙군요. 사실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별을 보면서 머리라도 식히려 했는데 그때 백스가 나타나지 뭡니까? 저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오린은 계속 제가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셋에 합류하면 저 자신을 잃게 될 거라고도 하죠.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과거의 나는 중요하지 않다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셋은 아무나 선택했겠죠. 하지만 선택된 건 저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가끔 여행자에 대해 그렇게 느껴요. 여행자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를 선택했어요. 저도 수호자를 선택했죠. 선택은 중요해요.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건 중요하죠. 오린도 사절로 있을 때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게 방랑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북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서 계시는 자리에서 북극성을 찾을 수 있는데 보이세요? 저기요, 북극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선 오래된 경비행기를 모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항공 측량사로 일했었죠. 밤에 비행하는 일이 잦았어요. 별을 보는 건 정말 중요했죠. 아버지께선 항상 국가는 헌신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하지만 전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명확히 잡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돕는 일은 하고 싶었죠. 그러다 시력이 나빠졌고 퇴출당하게 됐습니다. 전 그때 제 인생 계획이 다 엉망이 돼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별과 계기판에 의지하며 방향을 찾아 예상보다 오래 비행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별이 지상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까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더니 별이 그대로 보이더군요. 우리 팀은 농담 삼아 우리가 오리온의 다음 사냥 목표를 조준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의 화살이 악인의 심장에 꽂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정당한 살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지만 사절로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는 있겠죠. 균형을 잡는 역할 말입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빛과 어둠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강력하지만 중요한 건 그 힘을 누가 사용하는가죠. 소자, 누군가 통신에 접속했어요. 사절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이에 매달린 채 단조의 흐릿한 보색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홉은 인류를 이해하기 위해 사절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주관적 현실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로디는 현재 진행형에 갇혀 있습니다. 무언가로 변화하고 있어요. 흐르는 자기장을 느끼기 시작했죠. 번개에 익숙해지듯 아홉의 손길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홉은 연보라빛 혐오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절의 몸에 변화를 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요. 제 선택과 고통은 제 책임입니다. 저는 로디가 아니에요. 그의 고통, 선택, 변화는 다시 진행형입니다. 그는 싸우고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금도 앞으로도